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꾸준히 공부하고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는 아니고 선배와의 만남, 교수 특강,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행, 트렌드는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는 시점에는 또 어떤 전공이 트렌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행이 아닌 본인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 선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교수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03학번 민무홍입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회사 생활 10년 정도 했었고 현재는 우리 학교 컴퓨터 교육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학문적 특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자전기공학은 현대사회의 모든 전자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반도체, 통신, 전력, 제어, 신호처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이론적 기초부터 실무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IoT,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전자전기공학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IT 산업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학습할 수 있어 졸업생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졸업생들은 주로 IT 분야 대기업, 금융기관,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자, AI 연구원,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기업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는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의 길을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 혹은 국책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야들 외에 미래에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 관련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 AI 윤리, 퀀텀 컴퓨팅, 바이오 정보학과 같은 영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도 매우 핫하고요. 이렇듯 AI와 다른 분야가 융합된 영역의 학문이나 직업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는 모두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배우는 분야로 이론적 기초와 실무 응용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식 학습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보는 학습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공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융합 연구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교내 동아리나 인턴십에도 적극 참여해 보길 권합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경진대회 등 교내 경진대회나 해커톤, 공모전이 많이 있으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 학과 모두 팀워크가 중요하므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지속적인 자기개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졸업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대학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길러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균관 대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학교는 복수 전공 및 연계 전공 등 교육 과정이 다양합니다. 학문 단위별 교육 특성에 따라 사회 진출과 연계된 실용, 융합 역량 또는 학문 단위, 기본 소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인 전공 트랙, 융합 트랙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학문 분야에서 제시하는 과목분에서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하면 이수 내역을 인증하는 학점 단위 인증제 마이크로 디그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는 스파크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사업화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산학 교수님과 기업 멘토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은 7, 8월에 약 한 달간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ICT 교육을 진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성균관 대학교에서만의 학문적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본인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졸업생 사례가 있을까요?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대표적인 졸업생으로 반낭코 대표 20학번 심윤보 동문이 있습니다. 재학 중 학교의 지원을 받아 2학년 때 창업에 도전했으며 ICT 해외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실무 역량을 키우고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회사 반낭코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학계나 현장에 진출한 졸업생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수학과 물리학 기초가 부족하거나 이론과 실습 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로이론, 신호처리, 전자기학 등 수상적인 개념들을 실제 현상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또한 실험 실습에서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 프로그래밍 실력이 주변 동기들에 비해 부족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온 친구들이 있다 보니 본인의 실력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 따라왔던 친구들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졸업생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 동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전공 성적이 나오지 않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비록 학점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수업에 충실히 임하면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현재는 대기업 반도체 설계부서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여 해외 파견도 다녀오고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없이 학부만 마치고 회사에 입사한 학우들 역시 선배와의 멘토링, 인턴십, 학부 연구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수업 내 팀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며 실력을 키워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전공을 선택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진로를 탐색하신 과정도 궁금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교수님의 사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2003년도에 우리 학교 정보통신 계열로 입학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학과의 전신인 컴퓨터공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 계열 학생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전자전기와 컴퓨터공학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꾸준히 공부하고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는 아니고 사실 당시에 전자전기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자전기가 취업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신껏 컴퓨터공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랐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저조차도 컴퓨터공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 학교 정보통신 계열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취업률을 쫓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 것을 해야 하는가? 1년 동안의 대학 생활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생 첫 학기부터 열심히 대외 활동과 공모전들을 경험하며 인턴 공고가 보이면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안랩 인턴십에 지원하여 들어가게 됐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진 상태로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전공 학생들의 경우 더욱더 열심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죠? 그러셨군요. 지금 신입생들도 교수님께서 하셨던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개월 신입생 중에는 전공이나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교양 과목 수강에 대해 학습 동기를 찾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양한 교양 기초 교과목의 수강이 전문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연관이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공모전, 인턴 등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공 수업만큼이나 기초 교양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면 글쓰기, 논술, 의사소통 영역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공을 정하기 전이 이 기초 과정을 습득하기 좋은 마지막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양 과목들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윤리 관련 과목이나 창업 관련 과목, 교양 스포츠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복합적 사고력은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자산이며 이는 기술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수업에서 기초 역량들을 탄탄히 다지는 것과 더불어 관심 분야에서 꾸준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선배와의 만남, 교수 특강,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작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했었는데 최근 생성형 AI 출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공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전공의 미래는 어떠신지요? 소프트웨어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준비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생성형 AI 발전은 소프트웨어 전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용하며 이를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필수입니다. 단순 코딩은 자동화될 수 있지만 복잡한 시스템 설계, 보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응용 등은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단기적인 기술 트렌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탄탄한 이론 기반과 실무 경험,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일 것입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은 전문직을 선호하며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의학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공계 전공으로 이를 대체할 전문성 있는 직업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정보학, 헬스케어 AI,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분야로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진로라 생각합니다. 자유전공 계열 신입생들의 희망 전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신입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유전공의 취지는 대학교 입학 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 역시도 가져보지 못하였으며 아무 학생들이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전공 탐색 과정에 집중하여 나와 맞는 것을 찾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는 취업률에 더 신경이 쓰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유행, 트렌드는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는 시점에는 또 어떤 전공이 트렌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행이 아닌 본인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 선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균형 잡힌 탐색 없이 단순히 지금 시대의 흐름만 본다면 결국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깊이 탐색함으로써
진정한 흥미와 적성을 찾고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졸업한 선배들과 교수님의 사례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신입생들에게 전공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유전공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전공 선택 역시 정답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탐색의 결과입니다. 여기 모인 자유전공 학생들은 고3 때까지만 해도 대학 입학이라는 모두 다 같은 꿈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혹은 성인을 앞두고 있는 지금부터는 모두 다 스스로 하기 나름이고요. 내 진로는 이제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보낼 이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친구는 관심 분야와 진로를 이미 찾았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1년만 해도 어떤 친구는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충분히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고 상상하는 것 다 해보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막막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진로를 결정했을 때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조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고민과 방황조차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깊이 고민한 만큼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로서 그리고 03학번 선배로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길이 잃었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소중한 대학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값진 투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6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고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탐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교 슬로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예로부터 나라의 인재는 성균에 모여왔으니 그대 머금이 우연이겠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정 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